그 목소리는 5월의 싱그러운 바람이 경복궁 광장을 스치던 순간 날카로운 파열음처럼 고요를 깨뜨렸다. 어이, 거기! 선 넘지 말라고. 이리 나와. 안나킴은 숨을 멈췄다. 프랑스 파리의 하늘 아래서 자란 그녀에게 태어나 처음 밟은 조국, 한국의 심장부인 경복궁은 경이로움 그 자체였다. 25해 동안 사진과 상상 속에서만 그려왔던 웅장한 근정전의 용마루, 단청의 고운 빛깔, 그리고 박석 위를 걷는 감촉까지. 모든 것이 그녀의 정체성을 향해 말을 거는 듯했다. 역사학을 전공하는 그녀는 잃어버렸던 퍼즐 조각을 맞추듯 이 고궁의 모든 것에 심취해 있었다. 막 수문장 교대식의 화려함에 넋을 잃고 카메라 셔터를 누르려던 참이었다. 목소리의 주인은 붉은색 조복을 차려입고 위엄있게 서 있던 수문장은 아니었다. 그 옆에서 관광객들의 질서를 통제하던 경복궁 관리소라고 적힌 조끼를 입은 중년의 남자였다. 그의 날카로운 눈매와 굳게 담은 입술에는 직무에 대한 충실함이라기보다는某종 권위적인 짜증과 불만이 서려 있는 듯했다. 아, 죄송합니다. 안나는 어색한 한국말로 더듬거리며 황급히 뒤로 물러섰다. 양부모님의 배려로 어릴 때부터 한국어 수업을 받았지만 20년 넘게 프랑스어로 생각하고 말해온 그녀의 발음은 어쩔 수 없이 서툴렀다. 그리고 그 서툰 발음은 남자의 미간에 깊은 주름을 만들기에 충분했다. 남자, 그의 이름은 박씨였다는 안나를 위아래로 훑어보았다. 한국인의 외모를 하고 있으면서도 어딘가 모르게 이질적인 분위기를 풍기는 그녀의 모습과 결정적으로 그녀의 어눌한 말투가 그의 심기를 건드린 모양이었다. 한국 사람처럼 생겨가지고 말도 제대로 못하나 순시. 요즘 애들은 자기 뿌리도 모르고. 하여튼 저기 안내판 안 보여? 질서 좀 지킵시다. 질서. 그의 말은 예리한 칼날이 되어 안나의 가슴에 박혔다. 파리에서는 동양인으로, 때로는 호기심의 대상으로, 때로는 은근한 차별의 시선을 받으며 살았다. 하지만 이곳, 그녀의 혈관 속에 흐르는 피의 고향에서는 뿌리도 모르는 애로, 말도 제대로 못하는 한국 사람으로 낙인 찍히는 것인가. 그녀가 이 땅을 찾은 이유는 잃어버린 뿌리를 찾고 자신의 정체성을 확인하기 위함이었다. 그런데 그 시작점에서 그녀는 또다시 경계인으로 밀려나는 듯한 절망감을 느꼈다. 정말 죄송합니다. 너무 멋있어서 저도 모르게 그만. 안나는 상처받은 마음을 애써 감추며 다시 한번 사과했다. 그녀는 문제를 일으키고 싶지 않았다. 그저 이 역사적인 공간의 일부가 되고 싶었을 뿐이다. 하지만 박 씨는 안나의 사과를 받아줄 생각이 없어 보였다. 그는 오히려 한술 더 떴다. 멋있긴 뭐가 멋있어? 이런 거 제대로 알려면 역사 공부나 제대로 하고 와야지. 외국 물 좀 먹었다고 우리 전통 우습게 하는 거 아니야? 당신 같은 사람들 때문에 우리 문화재가 훼손되는 거라고. 이것은 더 이상 단순한 질서 유지가 아니었다. 명백한 적의와 외국에서 온 입양아라는 그녀의 배경에 대한 깊은 편견에서 비롯된 인격적인 모독이었다. 안나는 온몸의 피가 차갑게 식는 것을 느꼈다. 동시에 억누를 수 없는 분노가 치밀어 올랐다. 아저씨, 안나의 목소리는 그녀 자신도 놀랄 만큼 차갑고 단호했다. 어눌했던 발음은 간데없고 또렷한 프랑스어 억양이 섞인 한국말이 흘러나왔다. 제가 선을 넘은 것은 잘못했습니다. 사과드렸습니다. 하지만 아저씨는 지금 저에게 인격적인 모욕을 주고 계십니다. 제가 외국에서 왔다는 이유로 한국의 역사와 문화를 모를 것이라고, 우습게 볼 것이라고 멋대로 판단하고 계십니다. 그건 명백한 편견이고 차별입니다. 박 씨는 안나의 예상치 못한 반격에 잠시 당황한 듯 보였다. 하지만 이내 그의 얼굴은 분노로 붉어졌다. 뭐야, 이 계집애가 어디서 말대꾸야? 잘못했으면 얌전히 있을 것이지 따박따박 말대꾸를 해? 내가 누군지 알아? 그는 안나에게 한 걸음 더 다가서며 위협적으로 손가락질을 했다. 그 순간 주변의 분위기가 싸늘하게 얼어붙었다. 수문장 교대식을 지켜보던 관광객들의 시선이 일제히 이쪽으로 쏠렸다. 몇몇은 스마트폰을 꺼내들어 이 상황을 촬영하기 시작했다. 그들 중에는 파란 눈의 젊은 미국인 관광객 존도 있었다. 그는 상황의 심각성을 직감하고 묵묵히 렌즈를 두 사람에게 고정했다. 이보시오, 박 선생. 그만하시게. 나지막하지만 힘있는 목소리가 들려왔다. 목소리의 주인공은 한복을 곱게 차려입은 인자한 인상의 할머니였다.
그녀는 경복궁에서 문화해설 자원봉사를 하는 이씨 할머니로 이따금씩 벌어지는 이런 불미스러운 상황을 중재해온 경험이 있었다. 박 씨는 이씨 할머니를 보자 못마땅한 표정을 지었다. 아, 이 여사님, 또 시작이십니까? 이건 저희 소관입니다. 저 아가씨가 먼저 잘못을 했지 않습니까? 이씨 할머니는 부드럽게 고개를 저었다. 박 선생, 저 아가씨가 실수한 것은 맞지만 그렇다고 해서 그런 식으로 모욕을 주어서는 안 되지. 더군다나 멀리서 우리 역사를 알고 싶어서 찾아온 손님인데 따뜻하게 맞아주지는 못할 망정. 박 선생의 행동이야말로 경복궁의 품위를 떨어뜨리는 일일세. 이씨 할머니는 안나에게 다가와 그녀의 손을 따뜻하게 잡아주었다. 아가씨, 많이 놀랐지? 미안해요. 저 양반이 좀 고지식해서 그래. 너무 마음에 담아두지 말아요. 안나는 이씨 할머니의 따뜻한 손길과 위로에 눈시울이 뜨거워지는 것을 느꼈다. 하지만 박 씨는 여전히 분이 풀리지 않은 듯 씩씩거렸다. 이 여사님은 너무 물러터지셨어. 저런 애들은 한번 따끔하게 혼을 내줘야 정신을 차린다고요. 어디서 감히 관리 직원한테 대들어? 당장 신분증 내놔. 사무실로 가야겠어. 박 씨가 안나의 팔을 거칠게 잡아 끌려고 했다. 안나는 공포와 분노로 몸을 떨었다. 그녀는 뿌리치려 했지만 남자의 힘은 강했다. 존은 카메라를 든 채 어쩔 줄 몰라 했고 다른 관광객들은 그저 수군거릴 뿐 누구도 선뜻 나서지 못했다. 바로 그때였다. 그 손 놓으시죠. 단호하고 위험 있는 목소리가 군중을 가르고 울려 퍼졌다. 목소리의 주인공은 방금 교대식을 마치고 돌아가던 수문장 중 한 명이었다. 그는 드라마에서 튀어나온 듯한 늠름한 풍채와 범접할 수 없는 기세로 박 씨를 노려보고 있었다. 수문장의 등장에 박 씨는 물론이고 그 자리에 있던 모든 사람들이 압도당했다. 박 씨는 당황하여 안나의 팔을 놓았다. 수문장은 안나에게 가볍게 목례를 한 뒤 박 씨에게 다가갔다. 박 선생, 여기서 무슨 소란이요? 이곳은 조선 왕조의 법궁이요. 경복궁의 질서와 품위를 해치는 행동은 용납할 수 없소. 박 씨는 쩔쩔매며 변명을 늘어놓았다. 아, 수문장님, 그게 아니라 저 아가씨가 먼저. 수문장은 박 씨의 말을 가로막았다. 나는 다 듣고 있었소. 박 선생의 행동은 명백히 도를 넘었소. 이 아가씨에게 정중히 사과하시오. 네? 제가 왜? 사과하시오. 수문장의 목소리는 낮았지만 거역할 수 없는 힘이 실려 있었다. 박 씨는 수문장의 위험에 눌려 마지못해 안나에게 고개를 숙였다. 죄송합니다. 그의 목소리는 기어 들어갈 듯 작았다. 수문장은 안나에게 다시 한번 목례를 하며 말했다. 아가씨, 불미스러운 일로 심려를 끼쳐드려 송구하오. 부디 이번 일로 조선의 궁궐에 대한 나쁜 기억을 갖지 않으시길 바라오. 그는 짧은 말을 남기고 동료들과 함께 늠름하게 사라졌다. 그의 뒷모습을 보며 안나는 멍하니 서 있었다. 방금 전까지의 공포와 분노는 사라지고 대신 가슴 벅찬 감동이 밀려왔다. 그녀는 이 땅에서 처음으로 손님으로 그리고 존중받는 존재로 대우받은 것이다. 이씨 할머니가 안나의 어깨를 두드리며 미소 지었다. 봤지? 우리에겐 박 선생 같은 사람도 있지만 저렇게 멋진 수문장님 같은 분도 계신단다. 너무 실망하지 말아요. 존도 다가와 어색한 미소를 지으며 엄지손가락을 치켜 세웠다. That was cool. Are you okay? 정말 멋졌어요. 괜찮아요. 안나는 그들의 따뜻한 시선 속에서 비로소 희미하게 미소를 지을 수 있었다. 그녀는 박 씨를 돌아보았다. 그는 여전히 고개를 숙인 채 땅땅만 내려다보고 있었다. 그의 모습은 더 이상 위협적이지 않았다. 오히려 초라하고 안쓰러워 보이기까지 했다. 안나는 박 씨에게 다가갔다. 그리고 서툴지만 진심을 담아 한국말로 말했다. 아저씨, 저는 한국을 알고 싶어서 왔어요. 저를 도와주세요. 박 씨는 고개를 들었다. 그의 눈에는 당혹감과 함께 아주 희미하지만 인간적인 흔들림이 스쳐 지나가는 듯했다. 그 순간 경복궁의 하늘 위로 한 무리의 비둘기들이 평화롭게 날아올랐다. 안나의 서울에서의 첫날은 그렇게 예상치 못한 파란과 작은 희망의 씨앗을 남기며 저물어 가고 있었다. 수문장의 중재로 상황은 일단락되었지만 안나의 마음속 폭풍은 쉽게 가라앉지 않았다. 이씨 할머니의 따뜻한 위로와 존의 격려에도 불구하고 박 씨의 날 선말들과 차가운 시선은 상처로 남아 그녀의 마음을 찔렀다. 그녀는 경복궁 관리사무소까지 동행해달라는 이씨 할머니의 제안을 정중히 거절했다. 지금은 누구와도 이야기하고 싶지 않았다.
그저 혼자 있고 싶었다. 그녀는 경회루의 연못가를 천천히 거닐었다. 물 위에 비친 누각의 그림자는 바람에 따라 부드럽게 흔들렸고 수양버들 가지는 힘없이 늘어져 있었다. 아름다운 풍경이었지만 안나의 눈에는 그 아름다움이 제대로 들어오지 않았다. 그녀의 머릿속은 온통 나는 누구인가 라는 질문으로 가득 차 있었다. 프랑스에서는 단 한 번도 자신의 외모에 대해 깊이 생각해 본 적이 없었다. 그녀는 그냥 안나였다. 하지만 한국에 온 순간부터 그녀는 끊임없이 자신의 한국인다운 외모와 그와는 대조적인 프랑스인다운 내면 사이에서 혼란을 겪고 있었다. 사람들은 그녀의 얼굴을 보고 당연히 한국어를 유창하게 할 것이라 기대했고 그녀가 서툰 한국어를 쓰거나 프랑스식 제스처를 취할 때면 의아하거나 심지어 실망한 듯한 표정을 지었다. 박 씨의 반응은 그 정점이었다. 그는 안나를 뿌리도 모르는 애, 외국 물먹은 애로 규정하며 그녀가 한국 문화와 역사를 이해할 자격조차 없다는 듯이 말했다. 그의 편견은 안나가 그동안 애써 외면해왔던 입양아로서의 근원적인 불안감을 건드렸다. 나는 정말 한국인일까? 아니면 그저 한국인의 얼굴을 한 이방인일 뿐일까? 안나는 연못가 벤치에 주저앉았다. 눈물이 핑 돌았다. 파리에 있는 양부모님이 보고 싶었다. 그들은 언제나 안나를 있는 그대로 사랑해 주었고 그녀의 한국적인 뿌리를 존중하며 한국 문화에 대해 배울 기회를 아낌없이 주었다. 그들의 사랑 덕분에 안나는 자신이 입양아라는 사실에 대해 큰 상처 없이 성장할 수 있었다. 하지만 막상 태어난 나라에 와서 겪은 일은 그녀에게 깊은 회의감을 안겨주었다. 어쩌면 나는 이곳에 오지 말았어야 했는지도 몰라. 그때 누군가 그녀의 옆에 조용히 앉는 기척이 느껴졌다. 돌아보니 이씨 할머니였다. 그녀는 아무 말 없이 안나의 어깨에 따뜻한 손수건을 올려주었다. 울고 싶을 땐 실컷 우는 게 좋아. 그래야 마음속 응어리가 좀 풀리지. 할머니는 부드러운 목소리로 말했다. 안나는 더 이상 참지 못하고 할머니의 어깨에 기대어 흐느꼈다. 마치 어린아이가 된 것처럼 서러움과 분노, 혼란스러움을 모두 토해냈다. 할머니는 그런 안나의 등을 조용히 토닥여 주었다. 한참을 울고 나서야 안나는 조금 진정될 수 있었다. 그녀는 젖은 눈으로 할머니를 바라보았다. 할머니, 저는 제가 누구인지 모르겠어요. 한국 사람인가요? 아니면 프랑스 사람인가요? 할머니는 자애로운 미소로 안나를 바라보았다. 아가씨는 그냥 안나야. 한국인의 피가 흐르고 프랑스에서 자란 세상에 단 하나뿐인 소중한 존재지. 굳이 어느 한쪽에 속하려고 애쓸 필요 없어. 할머니는 연못 저편을 바라보며 말을 이었다. 박 선생 같은 사람들은 아직 세상이 좁아 자기와 조금이라도 다르면 틀렸다고 생각하고 배척하려고 하지. 그건 그 사람이 약하기 때문이야. 진정으로 강한 사람은 다름을 인정하고 포용할 줄 알거든. 저 수문장님처럼 말이야. 하지만 너무 아파요. 이곳은 제 나라인데 마치 이방인이 된 것 같아요. 그 마음 왜 모르겠어. 하지만 아가씨, 상처받는 것을 두려워해서는 안 돼. 상처는 우리가 살아있다는 증거고 또 우리를 더 강하게 만들어주거든. 그리고 기억하렴. 이곳에는 아가씨를 편견 없이 바라보고 따뜻하게 맞을 사람들이 훨씬 더 많다는 것을. 나처럼 말이야. 할머니의 말은 따뜻한 햇살처럼 안나의 얼어붙은 마음을 녹여주었다. 그녀는 자신이 혼자가 아니라는 사실에 그리고 자신을 이해해주는 사람이 있다는 사실에 큰 위안을 얻었다. 고맙습니다, 할머니. 정말 고맙습니다. 뭘, 당연한 걸. 자, 이제 그만 털고 일어나자. 내가 맛있는 비빔밥 사줄게. 한국에 왔으면 제대로 된 비빔밥은 먹어봐야지. 할머니는 안나의 손을 잡고 일으켜 세웠다. 안나는 눈물 자국이 남은 얼굴이었지만 이전과는 다른 한결 가벼워진 표정으로 할머니를 따라 나섰다. 그들은 경복궁을 나와 근처 인사동의 한 식당으로 향했다. 고즈넉한 한옥 식당에서 안나는 할머니와 마주 앉아 비빔밥을 먹었다. 다채로운 나물과 고소한 참기름, 매콤한 고추장이 어우러진 비빔밥은 마치 안나 자신의 모습처럼 다양한 요소들이 조화롭게 어우러져 깊은 맛을 내고 있었다. 식사를 하며 안나는 할머니에게 자신의 이야기를 털어놓았다. 프랑스에서의 삶, 입양아로서의 고민, 그리고 한국에 오게 된 이유. 할머니는 때로는 안타까운 표정으로 때로는 격려의 눈빛으로 안나의 이야기를 묵묵히 들어주었다. 아가씨는 참 용감하구나.
자신의 뿌리를 찾기 위해 이렇게 먼 길을 혼자서 오다니 분명 좋은 부모님 밑에서 사랑받고 자랐을 거야. 네, 저희 부모님은 세상 가장 멋진 분들이세요. 그래, 그게 중요해. 어디서 태어났느냐보다 누구에게 사랑받고 어떻게 살아왔느냐가 훨씬 더 중요하지. 아가씨는 이미 충분히 훌륭한 사람이야. 그러니 더 이상 정체성 때문에 힘들어하지 마. 할머니와의 대화는 안나에게 큰 힘이 되었다. 그녀는 비록 오늘 끔찍한 경험을 했지만 그 덕분에 이씨 할머니라는 소중한 인연을 만날 수 있었다는 사실에 감사했다. 어쩌면 이것이 바로 인생의 아이러니일지도 모른다고 생각했다. 식사를 마치고 나오자 어느덧 거리는 어둠에 잠겨 있었다. 인사동의 밤거리는 낮과는 또 다른 매력으로 빛나고 있었다. 전통 찻집의 은은한 불빛과 공방에서 흘러나오는 다정한 웃음소리, 그리고 길거리 공연의 흥겨운 음악소리가 어우러져 따뜻하고 활기찬 분위기를 자아냈다. 안나는 이씨 할머니와 함께 인사동 거리를 걸으며 한국의 밤 문화를 만끽했다. 그녀는 더 이상 자신을 이방인이라고 생각하지 않았다. 그녀는 비록 서툴고 어색할지라도 이 땅의 일부이며 이 문화를 함께 누릴 자격이 있는 사람이라는 것을 깨달았다. 헤어지기 전 이씨 할머니는 안나에게 작은 복주머니를 선물했다. 이건 행운을 가져다주는 복주머니야. 아가씨의 앞날에 언제나 좋은 일만 가득하길 바라는 내 마음이란다. 안나는 복주머니를 소중히 받아들며 할머니를 꼭 껴안았다. 정말 감사해요, 할머니. 오늘 할머니 덕분에 저는 큰 용기를 얻었어요. 절대로 잊지 않을게요. 할머니와 헤어진 안나는 호텔로 돌아가는 길에 광화문 광장을 지났다. 밤의 광화문은 조명 아래에 더욱 웅장하고 아름답게 빛나고 있었다. 이순신 장군 동상과 세종대왕 동상은 마치 한국의 역사를 묵묵히 지켜보는 수호신처럼 보였다. 안나는 광장 한가운데 멈춰 서서 경복궁을 바라보았다. 낮에 겪었던 일들이 파노라마처럼 스쳐 지나갔다. 박씨의 모욕적인 말, 수문장의 위험 있는 모습, 그리고 이씨 할머니의 따뜻한 미소. 그 모든 것이 그녀에게는 잊을 수 없는 한국에서의 첫 기억이 될 것이었다. 그녀는 주머니 속 복주머니를 만지작거렸다. 아직은 아프고 혼란스럽지만 그녀는 더 이상 도망치거나 외면하지 않을 것이다. 그녀는 이 땅에서 자신의 정체성을 찾고 자신의 이야기를 만들어 나갈 것이다. 비록 그 길이 쉽지 않더라도 그녀는 용기를 잃지 않을 것이다. 그때 그녀의 스마트폰이 울렸다. 존이었다. 그는 자신이 촬영한 영상을 유튜브에 올려도 되겠냐고 물었다. 그는 이번 사건을 통해 한국 사회에 존재하는 편견과 차별 문제에 대해 경각심을 불러일으키고 싶다고 말했다. 안나는 잠시 망설였다. 자신의 얼굴이 공개되는 것은 부담스러웠지만 그녀는 존의 생각에 동의했다. 이것은 단순히 그녀 개인의 문제가 아니었다. 그녀와 같은 경험을 했을지도 모르는 수많은 다른 입양아들과 외국인들을 위한 일이기도 했다. 네, 좋아요. 다만 제 얼굴은 모자이크 처리해 주시겠어요? 물론이죠. 고마워요, 안나. 당신은 정말 용감해요. 전화를 끊고 안나는 다시 광화문을 바라보았다. 그녀의 마음은 이전보다 훨씬 더 단단해져 있었다. 그녀는 더 이상 상처받은 피해자가 아니었다. 그녀는 자신의 목소리를 내고 변화를 만들어 나갈 수 있는 주체적인 존재였다. 서울의 밤은 깊어가고 있었다. 하지만 안나의 마음속에는 새로운 아침을 향한 희망의 빛이 밝게 타오르고 있었다. 그녀의 한국에서의 여정은 이제 막 진정한 시작을 알리고 있었다. 존이 올린 영상은 예상보다 훨씬 더 큰 파장을 불러일으켰다. 경복궁 불친절 직원, 외국인 관광객에게 폭언 및 폭행 논란이라는 자극적인 제목으로 영상은 순식간에 각종 온라인 커뮤니티와 SNS를 통해 퍼져나갔다. 댓글창은 그야말로 전쟁터였다. 박 씨의 행동을 맹렬히 비난하며 한국의 이미지를 실추시켰다고 분노하는 사람들이 대부분이었지만 일부는 안나의 서툰 한국말을 꼬투리 잡으며 한국말도 못하면서 한국인 행세한다. 외국에서 왔으면 조용히나 있지. 왜 문제를 일으키냐는 식의 2차 가해성 댓글을 달기도 했다. 또한 수문장이 나선 것은 멋있었지만 관리소 직원의 자질이 의심된다. 경복궁 측의 공식적인 사과와 재발 방지 대책이 필요하다는 등 사건의 본질을 짚는 목소리도 높았다. 안나는 호텔 방에서 노트북으로 이 모든 반응들을 지켜보며 만감이 교차했다.
많은 사람들이 자신을 응원해주는 것에 힘을 얻었지만 여전히 존재하는 편견과 혐오 발언에는 마음이 아팠다. 하지만 그녀는 이것이 바로 한국 사회의 현실이며 자신이 외면해서는 안 될 부분이라고 생각했다. 논란이 커지자 언론사들도 이 사건을 주목하기 시작했다. 여러 방송사와 신문사에서 안나에게 인터뷰 요청이 쇄도했다. 그녀는 처음에는 망설였지만 이 씨 할머니와 상의한 끝에 자신의 목소리를 직접 내기로 결심했다. 그녀는 이 사건이 단순히 불친절한 직원의 문제로 치부되는 것이 아니라 한국 사회 내 입양아와 외국인에 대한 뿌리 깊은 편견과 차별의 문제로 공론화되기를 바랐다. 안나는 한 방송사와의 인터뷰에 응했다. 그녀는 떨리는 목소리였지만 차분하고 논리적으로 당시 상황을 설명하고 자신이 느꼈던 감정과 생각을 솔직하게 털어놓았다. 그녀는 박 씨 개인을 비난하기보다는 그를 그렇게 만들었을지도 모르는 사회 구조적인 문제와 다름을 인정하지 못하는 배타적인 분위기를 지적했다. 저는 한국을 사랑합니다. 이곳은 제 뿌리가 있는 곳이고 아름다운 문화와 따뜻한 사람들이 있는 곳입니다. 하지만 동시에 저와 같은 사람들이 상처받을 수 있는 곳이기도 합니다. 저는 이번 사건을 계기로 한국 사회가 조금 더 열린 마음으로 다양한 사람들을 포용할 수 있게 되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저 역시 한국인으로서 그리고 프랑스인으로서 두 문화를 잇는 다리가 되기 위해 노력할 것입니다. 안나의 진솔한 인터뷰는 많은 시청자들에게 큰 울림을 주었다. 그녀의 용기 있는 발언에 감동받았다는 응원의 메시지가 쏟아졌고 온라인에서는 #엠아나킴, We Support Adoptees와 같은 해시태그 운동이 벌어지기도 했다. 이러한 사회적 분위기 속에서 경복궁 관리소와 문화재청은 마침내 공식적인 입장을 발표했다. 그들은 이번 사건에 대해 깊은 유감을 표명하고 안나에게 공식적으로 사과했다. 또한 박 씨에 대해서는 중징계 조치를 내렸으며 전 직원을 대상으로 인권 및 다문화 감수성 교육을 강화하고 재발 방지를 위한 제도적 개선책을 마련하겠다고 약속했다. 며칠 후 안나는 경복궁 관리소장으로부터 직접 사과 전화를 받았다. 소장은 안나에게 깊은 상처를 준 것에 대해 거듭 사과하며 만약 괜찮다면 경복궁으로 다시 한번 초청하여 특별 해설 프로그램을 제공하고 싶다고 제안했다. 안나는 그 제안을 받아들였다. 그녀는 자신이 도망치거나 외면하는 대신 정면으로 부딪혔기 때문에 이러한 변화를 이끌어낼 수 있었다고 생각했다. 그녀는 다시 한번 경복궁을 찾아 그곳의 진정한 아름다움을 느끼고 싶었다. 다시 찾은 경복궁은 며칠 전과는 사뭇 다른 모습이었다. 물론 궁궐 자체는 변함없이 그 자리에 있었지만 그곳을 대하는 사람들의 태도가 조금은 달라져 있었다. 관리소 직원들은 이전보다 훨씬 더 친절하고 상냥하게 관광객들을 대했고 곳곳에는 다국어로 된 안내판과 질서 유지선이 보강되어 있었다. 안나는 관리소장의 특별한 안내를 받으며 경복궁 곳곳을 둘러보았다. 그녀는 근정전의 위엄, 경회루의 아름다움, 그리고 향원정의 고즈넉함에 다시 한번 감탄했다. 하지만 이번에는 단순히 눈에 보이는 아름다움뿐만 아니라 그 속에 담긴 역사와 이야기, 그리고 그곳을 지키기 위해 노력하는 사람들의 마음까지도 느낄 수 있었다. 해설이 끝날 무렵 관리소장은 안나에게 작은 선물을 건넸다. 그것은 섬세한 자수가 놓인 아름다운 한복 놀이개였다. 안나 씨의 용기 덕분에 저희는 많은 것을 배우고 변화할 수 있었습니다. 이것은 저희의 작은 감사의 표시입니다. 부디 한국에 대한 좋은 기억을 간직해 주시길 바랍니다. 안나는 놀이개를 받아들며 미소를 지었다. 감사합니다. 저는 이번 여행을 통해 한국의 아픔과 아름다움을 동시에 느꼈습니다. 그리고 그 모든 것이 저의 일부라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저는 앞으로도 한국을 사랑하고 응원할 것입니다. 그녀의 서울에서의 마지막 날, 안나는 이씨 할머니와 함께 남산 타워에 올랐다. 타워에서 내려다보는 서울의 풍경은 그야말로 장관이었다. 수많은 빌딩 숲과 그 사이를 흐르는 한강, 그리고 멀리 보이는 산 능선까지. 이 거대한 도시는 마치 살아 숨쉬는 유기체처럼 끊임없이 변화하고 성장하고 있었다. 아름답지? 할머니가 물었다. 네, 정말 아름다워요. 하지만 동시에 조금은 두렵기도 해요. 이 거대한 도시 속에서 제가 제자리를 찾을 수 있을까요? 할머니는 안나의 손을 꼭 잡았다.
아가씨 두려워할 것 없어. 아가씨의 자리는 누가 정해주는 게 아니야. 아가씨 스스로 만들어 나가는 거지. 아가씨는 이미 이 서울 하늘 아래 그리고 세상 어디에서든 당당하게 설 수 있는 힘을 가졌어. 나는 그걸 믿는단다. 안나는 할머니의 눈을 바라보았다. 그곳에는 깊은 신뢰와 따뜻한 사랑이 담겨 있었다. 안나는 더 이상 외롭지 않았다. 그녀에게는 프랑스의 가족과 그리고 이곳 한국에서 만난 소중한 인연들이 있었다. 프랑스로 돌아가는 비행기 안에서 안나는 창밖을 바라보며 생각에 잠겼다. 그녀의 한국 여행은 상처로 시작되었지만 결국에는 치유와 성장 그리고 희망으로 마무리되었다. 그녀는 자신의 정체성에 대한 해답을 완전히 찾지는 못했을지도 모른다. 하지만 그녀는 이제 더 이상 그 질문에 얽매이지 않았다. 그녀는 한국인이면서 동시에 프랑스인인 자신만의 독특한 정체성을 끌어안고 세상을 향해 나아갈 것이다. 때로는 편견과 부딪히고 때로는 상처받을지도 모른다. 하지만 그녀는 이씨 할머니의 말처럼 용기를 잃지 않고 자신만의 자리를 만들어 나갈 것이다. 그리고 언젠가는 자신과 같은 고민을 하는 다른 사람들에게 작은 등불이 되어줄 수 있을지도 모른다. 비행기는 푸른 하늘을 가르며 파리를 향해 날아가고 있었다. 안나의 마음은 서울의 햇살처럼 따뜻하고 평화로웠다. 그녀의 새로운 이야기는 이제 막 시작되고 있었다.